안녕하십니까. 통일전망대입니다. 한 주 동안 우리 국민뿐 아니라 전 세계의 이목이 평양에 집중됐었죠. 평양에서 열린 세 번째 남북 정상회담 소식이 실시간으로 전 세계에 전달됐기 때문인데요. 오늘 통일전망대에선 평양 정상회담 소식을 집중 분석합니다. 먼저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평양 공동선언에서 굵직한 합의 사항을 많이 발표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이진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엄숙한 표정으로 나란히 앉은 남북 정상은 9월 평양 공동선언 합의문에 서명하고 발표에 나섰습니다. 크게 6개 항으로 이뤄진 이번 선언의 핵심 중 하나는 비핵화 논의의 진전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드릴 수 있어 참으로 가슴 벅찹니다. 남과 북은 처음으로 비핵화 방안도 합의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도 비핵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조선 반도를 핵무기도 핵 위협도 없는 평화의 땅으로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기로 확약하였습니다. 언론이 지켜보는 공식 석상에서 본인 육성으로 비핵화를 언급한 건 처음입니다. 공동 합의문엔 구체적인 이행 조치도 명기됐습니다. 먼저 동창리 엔진 시험장과 발사대를 유관국 전문가들이 참관하는 가운데 영구 폐기하기로 했습니다. 이미 북미 정상회담에서 약속한 내용이지만 외국 전문가들의 참관을 허용한 점은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입니다. 북한은 영변에 있는 핵시설을 영구 폐기하는 등 추가적 조치에 나설 용의가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다만 미국의 상응 조치를 전제로 내걸었는데 북한이 강력히 요구해온 종전선언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공개된 내용만 보면 북한의 핵시설과 핵탄두, 핵물질 목록에 대한 신고와 구체적 비핵화 일정 등 그동안 미국이 요구해온 조치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서울로 돌아와 가진 대국민 보고에서 북한의 영변 핵시설 영구 폐기 언급은 큰 걸음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거듭 확약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가능한 한 빠른 시기에 완전한 비핵화를 끝내고 경제 발전에 집중하고 싶다는 희망을 밝혔습니다. 또 두 정상은 공동선언에 명시된 것 이외에도 많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합의문에 담지 않은 그런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제가 방미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다시 정상회담을 갖게 되면 그때 미국 측에 상세한 그런 내용을 전해줄 그런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김 위원장이 빠른 비핵화 과정을 위해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방북과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조속히 열리기를 희망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반응은 일단 긍정적입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평양 공동선언에 대한 환영과 함께 뉴욕과 오스트리아 빈에서 북미 대화가 다시 진행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남북의 정상회담 소식 이후 북미 협상에 진전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I got a tremendous letter from Kim Jong-un. As you know, it was delivered 3 days ago. We're making tremendous progress with respect to North Korea. 남북 정상은 군사적 적대 관계를 끝내는 실질적인 조치도 합의했습니다. 전쟁 없는 한반도가 시작되었습니다. 남과 북은 오늘 한반도 전 지역에서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모든 위험을 없애기로 합의했습니다. 처절하고 비극적인 대결과 적대의 역사를 끝장내기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를 채택하였으며 구체적 실천 방안은 군사 분야 이행 합의서에 담았습니다. 하늘과 땅, 바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충돌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방안입니다. 이에 따라 군사 분계선을 중심으로 남북 각 5km 안에선 포병 사격 훈련이 11월부터 중단되고 대규모 야외 기동 훈련도 금지됩니다. 올해 안에 비무장지대 내 감시 초소인 GP도 남북이 각각 11개씩 철수하기로 했습니다. 서해와 동해에도 무력 충돌을 막는 완충제를 두기로 했습니다. 이곳에서는 모든 함포와 해안포 사격, 해상 기동 훈련이 금지됩니다. 이것은 사실상 남북 간에 불가침 합의를 한 것으로 저희는 평가를 합니다.
남북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을 완전히 비무장화하는 데도 합의했습니다. 군사 분계선을 사이에 두고 마주하는 남북 군인들의 권총 소지도 금지됩니다. 또 이번 군사 분야 합의에는 남북 군사 당국자 사이의 직통 전화와 군사 공동위원회 구성이 포함됐습니다. 지속적인 협의로 실질적인 군사력 감축으로 나아가자는 취지입니다. 남북은 또 남북 간 철도와 도로 연결 공사를 올해 안에 착공하기로 했고 조건이 마련되면 즉 북한 제재 국면이 해소되면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사업을 우선 정상화하기로 했습니다. 남과 북은 올해 안에 동서해선 철도와 도로 연결을 위한 착공식을 가질 것입니다. 이산 가족이 언제든 만날 수 있는 상설 면회소를 이른 시일 내에 만들고 화상 전화를 통한 상봉이나 영상 편지 교환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금강산 이산가족 상설 면회소의 전면 가동을 위해 북측의 몰수 조치를 해제해 줄 것을 요청했고 김정은 위원장도 동의하였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서울 답방 계획도 천명했습니다. 북한 최고 지도자가 분단 이후 남한 땅을 밟는 건 사실상 처음입니다. 특히 문 대통령이 올해 아니라며 구체적인 답방 시점을 언급함에 따라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의 돌파구가 마련되고 서울에서 종전선언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냐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통일전망대 이진입니다. 네, 그럼 평양 공동선언의 내용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국대 북한학과 고유환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뭐 여쭤보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요. 먼저 비핵화 관련 부분부터 여쭤볼게요. 이번 평양회담에서 비핵화에 진전된 조치가 나올지가 초미의 관심사였는데 공동선언에 담긴 이 비핵화 내용 어떤 의미가 담겨 있나요? 이번에 이제 남북 정상회담에서 핵 문제를 주 의제로 다루었다는 점이 우선 과거와는 좀 달라진 점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네. 북한의 영변 핵 시설에 대한 영구적 폐기를 할 수 있다는 용의를 표시했습니다. 네네. 그 부분은 이제 상응 조치라는 단서가 붙어 있기 때문에 선행동 조치는 아니죠. 그것은 북중 정상회담 때 김정은 위원장이 얘기했다는 단계적 동시행동 원칙에 따라서 하자는 뜻입니다. 네네. 그래서 그런 의미로 본다면 그 표현은 상응 조치라고 돼 있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비핵화 초기 조치와 북측이 지속적으로 해왔던 종전선언과의 교환을 의미하는 것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미국이 그 자기들의 비핵화 초기 조치에 상응하는 종전선언을 교환할 용의가 있다면 영변의 핵 관련 시설을 영구적으로 폐기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네. 이런 이제 입장을 밝힌 것이죠. 김정은 위원장이 기자회견에서요. 핵무기도 또 핵 위협도 없는 평화의 땅 뭐 이런 말을 언급을 했습니다. 네. 김 위원장이 공개 기자회견에서 본인 육성으로 비핵화 관련 발언을 한 것 이거 굉장히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나요? 큰 의미로 받아들여야 그렇습니다. 되나요? 네. 그동안 우리 특사단이 올라갔을 때라든가 정상들 사이의 회담 과정에서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여러 차례 밝혔죠. 네. 물론 이제 거기에도 군사적 위협이 해소되고 또 체제 안전 보장이 이루어진다면 핵을 가질 이유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단서가 한 두 가지 붙어 있는데요. 네. 그렇지만 이제 완전한 비핵화 의지는 믿어달라 했는데 국제사회가 그걸 믿지 않으니까 그렇죠. 이번 그 9월 5일 날 우리 남측 특사단이 갔을 때 답답하다 이런 표현을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우리들도 이제 정상회담이 이루어지면 그 부분에 있어서 김정은 위원장의 육성으로 그동안 간접 합법으로 얘기했던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직접 합법으로 국제사회를 향해서 얘기를 하게 되면 그 진정성을 어느 정도는 믿을 거 아니냐.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 직접 육성으로 그 얘기도 했고 또 그 이번 평양 공동선언에서도 그 내용을 명문화한 것 이런 부분은 그동안 이제 그 진정성에 대한 의심을 받아왔는데 그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그
외부의 의구심을 해소하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다면 이 미국이 어떻게 나올지가 굉장히 궁금한데요. 다음 주에는 이제 뉴욕에서 한미 정상회담이 예정이 돼 있죠. 그렇다면 2차 북미 정상회담도 열릴 가능성을 좀 봐도 되나요?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번 그 남북 정상회담의 결과를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충분히 문재인 대통령이 설명을 하겠죠. 네.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그 북미 간에 그 지난번에 연기시켜뒀던 폼페이오의 4차 그렇죠. 방북이 이루어질지 아니면 그걸 건너뛰고 이번 남북 정상회담처럼 바로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이어질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남북 정상회담의 결과에 대해서 매우 만족하는 그런 그 표현을 썼고 또 네. 진전이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네. 흐름은 나쁘지 않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큰 흐름에서는 좀 시간이 지체됐지만 연내 그 종전선언 목표라든가 또 비핵화 초기 조치를 이행하는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가급적 그 미국의 정치 일정 또 우리가 목표로 하는 연내 일정 이런 것들을 이제 종합해서 볼 때 11월 미국 중간 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 전에 뭔가 그 북미 간에도 진전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뭐 공동 선언문과 또 부속 합의서인 군사 분야 합의서에는 군사적 긴장 완화 조치들이 좀 있고요. 네. 또 이에 대해서 사실상 종전 선언이다. 뭐 이런 평가들도 나오고 있는데 약간 시기상조로 봐야 되나요? 아니면 이게 맞는 건가요? 근데 이번에 합의들은 구체적인 목표 시점이 있고 이행하는 날짜까지 구체화돼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군사적으로 이렇게 충돌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뭐 거리까지 뭐 10km 또는 뭐 40km 네. 서로 이렇게 물려서 그 지역에서는 군사적 충돌이 일어나지 않는 여러 그 노력들을 한다. 이런 것처럼 그 구체적인 그 내용들이 이미 합의가 됐고 네. 그다음에 뭐 유해 발굴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지점과 또 시기까지도 명문화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정도로 과거의 선언적 의미의 어떤 불가침을 넘어서서 전쟁 없는 한반도라는 큰 틀에서 종전선언이나 불가침 합의에 준하는 합의들을 끌어냈다. 사실 그 지금 합의서대로만 이행한다면 전쟁이나 충돌은 일어날 가능성이 높지 않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상당한 의미에서 남북관계 제도화를 군사 부분에서 진전시키고 있다. 다른 부분은 이제 안보리 제재 때문에 갈 수가 없는 부분이 많죠. 네. 자,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자, 이번 남북 정상의 발표 중에서 가장 또 눈에 띄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김정은 위원장이 가까운 시일 내에 서울에 오겠다고 했거든요. 네.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 이거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될까요? 가까운 시일 내로 서울을 방문한다 이렇게 이제 규정한 것은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가급적 연내에 서울 방문을 실현하되 비핵화와 관련되는 어느 정도의 진전이라는 게 변수로 작동할 가능성이 높다. 그 부분에서 완전히 진전이 안 되고 되돌아가면 못 오는 거죠. 네. 그게 이제 어느 정도 판문점 선언과 이번에 합의했던 이제 공동선언에 대한 이 합의가 잘 이행이 되고 또 근본적으로 평화 프로세스가 어느 정도 작동이 잘 되고 뭐 종전선언이 가능할 정도의 분위기가 돌아가면 서울 방문도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